아스날과 맨시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큰 빅매치가 다가오는데 이 두 팀 간의 경기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스날과 맨시티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르테타가 이끄는 아스날, 과르디올라가 이끄는 맨시티, 이 두 팀의 전술적인 부분들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팀의 전술적인 완성도가 더 높은지를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아스날의 예상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아스날은 베스트 11이 거의 비슷한데 이번 경기는 트로사르가 영입된 이후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트로사르가 왼쪽 측면에 나올지 아니면 마르티넬리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올지 왼쪽 측면에 어떤 선수가 나올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 맨시티는 공격 라인부터 미드필더 라인까지는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비 라인에서 오른쪽 라인에 워커가 나올지 아니면 리코 루이스가 나올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 왼쪽 풀백과 두 명의 센터백 요 세 자리에 아케, 라포르테, 디아스, 아칸지 요 네 명의 선수 중에 어떤 조합을 가지고 나오느냐가 선발 라인업을 구성할 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맨시티는 오른쪽에 있는 워커나 리코 루이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왼쪽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3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왼쪽 풀백 자리에 아케가 나온다면 중앙에는 라포르테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르디올라가 3백을 만들 때 중앙에 라포르테를 두지 않을 때가 많아서 왼쪽 라인에 아케가 나온다면 중앙에는 디아스, 오른쪽에는 아칸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왼쪽 라인에 아예 라포르테를 배치시켜서 라포르테를 왼쪽 풀백으로 배치시키는 전형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어떤 게 있냐면 왼쪽 풀백 자리에 아케나 라포르테가 아니라 지난 경기처럼 베르나르도 실바가 나오는 전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왼쪽 풀백으로 뛰는 건 아니고 사실상 지난 경기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뛰면서 워커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3백 전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베르나르도 실바가 수비 상황에서는 약간 왼쪽으로 내려가 줄 때도 많았어요. 아무래도 3백을 썼을 때 마레즈나 그릴리시가 내려오지 못하다 보니까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워커가 약간 오른쪽으로 빠지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왼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전형으로 나올 때는 아무래도 공격할 때 베르나르도 실바가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 왼쪽 센터백에 라포르테, 오른쪽 센터백에 디아스나 아칸지가 나와서 3백이 워커, 디아스 혹은 아칸지, 왼쪽에는 라포르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 맨시티의 전형을 보면 오른쪽에 워커, 중앙에 디아스와 라포르테, 그리고 왼쪽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왼쪽 측면에 위치하면서 약간 포백처럼 전형이 형성될 때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 경기력이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왼쪽 풀백 자리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왼쪽에 아케가 나오든 아니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나오든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맨시티는 좌우 풀백 중 한 명이 중앙으로 올라가면서 미드필더가 앞선으로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변형 3백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스날도 똑같습니다. 아스날도 이번 시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전술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웨데고르가 약간 오른쪽으로 나오고 이때 자카가 올라가면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변형 3백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맨시티든 아스날이든 두 팀의 전형이 매우 비슷하게 전개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아스날은 왼쪽 라인에서 진첸코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전형이고 반면에 맨시티는 아주 높은 확률로 왼쪽 라인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워커나 리코 루이스가 오른쪽 라인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전형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의 오른쪽 라인과 아스날의 왼쪽 라인이 서로의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런데 이 두 팀의 풀백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위치가 같은 측면 라인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죠.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자카가 올라가고 워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로드리가 한 칸 옆으로 움직이면 균도안이나 베르나르도 실바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게 있냐면 진첸코도 어쨌든 풀백 자리에서 중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비할 때는 왼쪽으로 돌아가 줘야 되고 워커도 오른쪽 풀백에서 중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비할 때는 오른쪽으로 다시 빠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 팀 모두
진첸코와 워커가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상황에서 이 중간에 공백이 발생하면 맨시티 입장에서는 아스날의 왼쪽 측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맨시티의 오른쪽 측면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시티는 오른쪽에 있는 마레스가 이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반면에 아스날은 이 공간에서 마르티넬리가 얼마나 이 공간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거고, 그래서 아스날은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마르티넬리냐 트로사르냐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을 선택할 때 중앙으로 들어오는 성향이 강한 트로사르보다 조금 더 빠르고 직선적인 마르티넬리를 기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들이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마레즈와 마르티넬리, 이 두 선수의 측면 돌파 능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스날은 이 왼쪽 라인에서 자카, 진첸코, 마르티넬리의 스위칭 플레이, 맨시티는 오른쪽 라인에서 마레스와 데브라이너의 스위칭 플레이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팀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마르티넬리와 마레스에게 이 측면 공간을 공략하는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스위칭 플레이가 일어나면서 진첸코의 빈자리 혹은 워커의 빈자리를 서로 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아스날 같은 경우는 마르티넬리가 측면에서 플레이하기도 하지만 진첸코가 뒤에 있기 때문에 자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측면으로 뛰어나갈 때도 있고, 반대로 자카가 있기 때문에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오버래핑을 할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의 경기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아스날이 공격을 시작할 때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고 자카가 앞으로 올라가 있고 마르티넬리가 측면으로 빠져 있는데, 이때 자카가 측면으로 빠지고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상대 수비도 중앙으로 끌려 들어오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자카가 측면으로 돌아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자카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측면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때 이 공간으로 자카가 뛰어들어가면서 자카에게 넓은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카가 중앙에 있을 때 트로사르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를 끌고 들어오면 이때 진첸코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측면 공간을 노리는 장면도 아스날의 공격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스날은 공격을 전개할 때 왼쪽에서 마르티넬리에게 이 워커가 비워둔 공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자카가 나가거나 진첸코가 나가거나, 이렇게 진첸코, 자카, 마르티넬리 이 세 명 간의 스위칭 플레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 예상이 되고, 반면에 맨시티는 마레즈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데브라이너가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이 측면 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매우 좋고, 이 플레이가 잘 이루어질 때 맨시티의 공격 작업이 잘 풀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맨시티의 경기 장면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측면에서 마레스가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길 때 데브라이너가 중앙에 있다가 상대 수비가 마레스에게 끌려나가는 걸 보고 뛰어들어가는 데브라이너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데브라이너가 상대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올 때도 있지만, 반대로 데브라이너가 측면으로 빠져나오면서 마레스가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들어가고, 이때 상대 측면 수비수가 마레스를 따라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데브라이너에게 공간이 생기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 측면 수비수가 데브라이너를 따라 나올 때 중앙으로 들어간 마레스가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상대 수비수가 마레스를 따라 나가면 이때 데브라이너가 중앙으로 치고 들어갈 때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은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을 때 마레스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어내고, 이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데브라이너가 침투해 들어가는 이러한 장면도 나올 수가 있고, 반대로 마레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수비수를 중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때 데브라이너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측면에서 데브라이너가 볼을 받은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이러한 패턴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아르테타와 가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인 패턴 플레이가 매우 비슷한 상황에서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갈 때 이 왼쪽 공간을 맨시티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반대로 워커나 리코 루이스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변형 3백을 맨시티가
만들 때 워커나 리코 루이스가 중앙으로 들어가는 맨시티의 오른쪽 공간을 아스날이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요 포인트에서 서로의 전술적인 포인트, 변형 3백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비적인 약점을 누가 먼저 공략하느냐가 이 경기에서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포인트는 아이러니하게도 아스날의 약점은 맨시티의 약점일 수밖에 없거든요. 두 팀의 전술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자신들의 전술적인 약점을 얼마나 자신이 공략을 잘 할 수 있느냐, 이 포인트에서 두 팀의 경기 결과, 그리고 어찌 보면 프리미어리그의 우승을 결정할 수 있는 이 경기의 결과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네요.